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뉴진스 1심에서 패소입니다. 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 11개월 만입니다. 1심의 판단이 나왔어요. 네, 오늘 오전입니다. 11개월 만에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5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도어 측이 승소했는데요.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되고 또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도어 측은 이 1심 판결이 뉴진스 멤버들이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뉴진스 멤버들 오늘 법원에 나오진 않았던데 항소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뢰가 파탄됐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항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민희진 전 대표인데요. 오케이라는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1심 선고 이후에 만약에 뉴진스 측이 이기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건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패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되는 거고요. 어도어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이제 본인들이 이겼기 때문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앨범을 또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빨리 돌아오라. 예, 이제 재판도 당신들이 졌지 않느냐,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뉴진스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항소까지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문제는 건데.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많이 간다고 예. 가정을 하면 복귀가 되게 오래. 그렇죠. 시간은 이 뉴진스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꽁지머리 또 출몰입니다. 자, 누가 또 출몰했다는 건지 제보 영상 보며 맞춰보시죠. 자, 편의점 카운터 돈통 열고 현금들을 쏙쏙. 자, 모조리 챙기는 처남자. 자, 그리고 가져온 가방 속에다가 그 현금을 쏙. 자, 그리고는 칸막이를 열고 뚜벅뚜벅 여유롭게 편의점을 나서는데요. 아핫, 이 헤어스타일 왠지 친근한데.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편의점 꽁지머리. 돈통 속 현금들을 모조리 털고서는 가방 안에 털어 넣는 것까지 똑같. 아, 컨트롤 C, 컨트롤 V 완전 복붙이네요. 그렇죠. 자, 바로 어제 저희 사건 반장에서 보도해드렸던 사건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서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간 저 꽁지머리 기억나실 겁니다. 남성 사건인데요. 자, 방송 직후에 나도 저 남성에게 당했다라면서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제보자 지난달 17일에 1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해요. 지원한 남성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미리 받은 뒤에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성에게 물어보니까 살이 쪘다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남성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남성 근무를 시작하고 1시간 30분 만에 현금 약 100만 원을 챙겨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1시간 반이 지나서 제보자가 이 다른 가게 업주의 신고로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저 때도 안 잡혔으니 한 달 뒤에 또 다른 지역, 어제 보도해드린 그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잡히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범행을 했었는데요. 남성의 신원은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보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건 반장을 보다가 남성의 인상 차이가 똑같은 걸 보게 됐고 똑같네. 심지어 훔쳐간 100만 원 중 5만 원으로 다른 편의점에서 버스카드 충전 수법까지 똑같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나왔으면 멀지 않아 검거될 것입니다. 예, 꼭 잡히길 바라면서 다음 이어갑니다. 예, CCTV 있나요? 자, 또다시 전해진 산후도우미의 충격적인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분유를 먹는 아기 다 먹었는지 고개를 휙 돌리죠. 야야, 더 먹어! 아기 입에다 갖다 대는데 몸부림치는 아기 그래도 그냥 막 쑤셔 넣습니다. 자, 잠시 후 다른 장면 좀 볼까요? 주방에서 포착된 여성.
아유, 이 아까운 걸 왜 안 먹어? 하면서 아기 젖병을 그냥 쭈쭈바 마냥 쪽쪽쪽쪽쪽쪽. 자, 마스크를 다시 쓴 채 자장자장 아기를 재우는 태연한 모습까지. 모든 게 쎄했어요. 왔을 때부터 좀 쎄했어요. 애 분유 먹이는 것도 그렇고 도우미 분은 뭐 교육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줄 아예 모르고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탔거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 양 변호사님. 저 아기요 생후 한 달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그 정부 지원으로 산후도우미 배정받아서 고용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니 산후도우미가 젖병 세척기 사용법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좀 어설프다 싶었는데 아무튼 아이를 맡기고 제보자분이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남편이 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저 한 달 된 아기가 먹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는데 분유를 강제로 먹이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기 젖병을 자기가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살균 소독까지 하는 걸 왜 자기가 쪽쪽.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업체에 바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88만 원 비용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또 젖꼭지 비용 3만 원은 또 추가로 냈다고 해요. 받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빨아먹냐? 그러니까 직접 빤 게 아니고 입을 벌려서 떨어뜨려 본 것이다라고 좀 황당한 변명을 했다라고 하고. 아이고, 입 펄었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이 입에 구내염이 지금 난 것을 확인했는데 아이고. 혹시나 이런 어떤 비위생적인 도우미한테 옮긴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예, 아유, 속상하시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버지의 배신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뒤로 저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와는 그대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학대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크게 그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난 아버지께선 사정이 있어 연락을 못했다며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식 투자로 불려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좀 일찍 일을 시작한 편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하시길래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뒤에 아버지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모두 차단한 채 사라져버렸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소문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하나지만 더 힘든 건 어머니 때문인데요. 예, 지열아, 너네 아빠한테 뭐 연락은 좀 하고 지내니? 하고 있어? 아니 엄마 아직도 그 아버지 아니 그 인간 아직도 믿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돈 가지고 지금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요. 아니야, 네 아버지 꼭 돌아오실 거야. 애당초 엄마한테 1억 빌리고 안 갚아서 이혼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당하고 엄마 또 그 인간 또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예, 지열아, 그래도 네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러면 못 쓴다 얘. 에이!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아버지 봐주자는 자입니다. 어머니 봐주자는 자입니다. 지열아, 엄마 심정 모르겠냐? 야, 어렸을 때 아빠 없이 살게 한 게 미안해서 그런 개떡 같은 아빠라도 어떻게든 연 끊지 말고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아빠랑은 더 엮이지 마. 자, 그래도 엄마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엄마랑도 연을 끊자는 자입니다. 지열아, 엄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자기만 당했으면 됐지 아들까지 그 수렁에다 끌어들여. 야, 아들 대신 그 인간 때려잡아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오히려 그 인간 역성을 들어. 야, 이참에 엄마랑도 거리 두자. X.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자, 이제 결정적인 모든 판단이나 최종적인 결심이나라고 하나요? 이거는 제보자 본인이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는 참고 사항이고 충고를 받거나 그랬긴 했지만 그걸 갖고 모든 걸 어머니 탓하기도 뭐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연 끊고 연락하지 않겠다, 인연을 끊겠다 이 부분인데 글쎄 어머니한테 잘못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아버지하고 끊은 것도 지금 끊어진 상태인데 어머니까지 끊는다는 거는 글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 어머님이 뭐 정상적으로 판단하신다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심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정말 아주 신라끄듯 희망이라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들까지 끊기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상황 나중에 그걸 어떻게 자기가 후회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아버지 문제 있는 부분은 이제 아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끊어줘야죠. 어머니로부터도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아, 저도 어머니랑 아들이 사실 서로에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연이 끊긴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설득해서 답답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계속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의 소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연 끊는 건 당연한 건데 어머니하고 영을 끊느냐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하는 어머니를 끊는다는 얘기는 어머니랑 절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가깝게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입으면 이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나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20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많은데 어머니한테 신뢰를 배신당하면 더 깊어지니까 어머니하고도 거리를 두란 얘기지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무자르시 딱 자르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둬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아, 일단 스승의 은행님께서는 모두 맡긴 사연자가 문제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고요. 백원님, 엄마랑 인연을 먼저 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체적으로 모두 엄마가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함부로 막 인연을 끊어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많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